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 10년 차 딸아이 하나를 둔 전업주부입니다. 남편은 중견기업 영업부에서 일하는데요. 직업 특성상 술자리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 입장에서는 남편이 걱정될 수밖에 없어요. 시부모님 모두 당뇨가 있으셔서 남편도 늘 조심해야 하니까요. 그날도 남편과 대판 싸웠습니다. 전날 인사불성이 돼서 들어와 다음날 출근도 못하고 급하게 월차를 내더군요. 있는 대로 코를 골면서 자는 모습이 꼴보기 싫어 혼자 영화를 한 편 보고 아이 학교 시간에 맞춰 들어왔더니 딸아이랑 김밥 떡볶이를 주문해 먹고 있더군요. 어디 갔다 와? 몰라. 신경 쓰지 마. 당신 없는 동안 내가 청소도 하고 재활용 쓰레기도 버렸어. 그런 거 안 해도 되니까 술이나 마시지 마. 알았어. 알았으니까 화 좀 풀어. 아, 맞다. 쓰레기 버리고 들어오는데 우편함에 이런 게 와 있더라. 당신 앞으로 온 거던데? 남편이 건넨 것은 얇은 서류 봉투였는데 발신자는 처음 보는 이름이었어요. 그래서 일단 내용물을 확인했는데요. 생뚱맞게 빛바랜 사진 한 장이 들어있더군요. 뭐야? 몰라? 이게 뭐지? 말도 없이 집으로 사진이 날아올 때는 남편이나 아내 바람피는 사진 아닌가? 근데 이건 이상하네. 사진 속에는 어린 여자아이 둘, 그리고 성인 남자 둘, 성인 여자 둘, 이렇게 6명이 어색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딸아이가 말하더군요. 어? 분담 할머니 할아버지다. 맞지 엄마? 딸애가 말하는 분당 할머니 할아버지는 제 친정 엄마 아빠인데요. 그래서 다시 한번 유심히 봤습니다. 진짜 제 엄마 아빠의 젊은 시절이더군요. 그리고 함께 있던 여자아이 둘은 저와 제 동생이었어요. 맞네. 장인 장모님이네. 이거 자기 어렸을 때잖아. 그치? 에이, 옆에는 처제고. 사진 속에 저는 4~5살 때쯤인 것 같아 보였고 동생의 손을 꼭 붙잡고 있더군요. 근데 이 사람들은 누구야? 이모님은 아닌 것 같은데. 어, 우리 이모는 아닌데 누구지? 동네 사람이거나 장인 장모님 친구분 아닐까? 남편 말대로 부모님 아는 분들이 맞겠죠. 그러니까 같이 사진을 찍었을 테니까요. 그런데 사진 속 분위기가 좀 이상했어요. 누군지 모르는 남녀가 저희를 감싸고 있었고 정작 우리 부모님은 한 발짝 떨어져 어색하게 웃고 있더군요. 그때부터 괜히 싸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남편은 혹시 봉투에 다른 내용물이 들어있지 않나 흔들었지만 사진 이외엔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사진 뒷면에 낯선 이름과 연락처가 적혀 있었습니다. 분명 저의 연락을 기다리겠다는 뜻이었죠. 우선 저는 그 사진을 찍었던 기억이 없습니다. 저의 가장 오래된 기억은 유치원에서 놀다 다쳐서 병원에 실려갔던 일인데 그때가 아마 5살, 6살 때쯤인 걸로 알아요. 남편 말처럼 낯선 사람으로부터의 의문의 사진을 받는 일은 대부분 누군가의 비밀을 폭로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너무 옛날 사진이기도 하고 부모님 두 분이 함께 있는 사진이라 도무지 감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날 바로 친정에 갔습니다. 엄마, 어제 누가 나한테 이 사진을 보냈다? 한번 봐봐. 엄마는 제가 건네준 사진을 한참 동안 말없이 보시더군요. 거기 있는 사람 엄마랑 아빠 맞지?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거기 어딘지 기억 안 나?
모르겠는데. 엄마랑 아빠랑 옛날에 광주 살았다고 하지 않았나? 광주집 아니야? 여기가 광주집이라고? 아는 것 같은데. 그럼 거기 있는 여자 남자도 모르는 사람이야? 모르겠네. 만약에 여기가 광주라면 윗집 살던 부부겠지. 우리 결혼하자마자 판지아에 살았는데 거기 1층 살던 부부랑 친하게 지냈거든. 근데 하도 오래돼서 얼굴은 기억 안 나. 너 이 사진 어디서 났다고? 아까 말했잖아. 어제 나한테 우편으로 온 거라니까. 도대체 누가 이런 걸 보냈다니? 거기 뒤에 이름이랑 연락처 있어. 엄마는 사진 뒷면의 이름을 유심히 보시더군요. 어찌나 유심히 보시던지 사진에 구멍이 날 것 같았습니다. 글쎄다. 나도 처음 보는 이름인데. 그건 그렇고 너 온 김에 당근 좀 가져가. 제주도 친구가 당근 한 박스 보내줬는데 빨리 먹어야 되거든. 오래 두면 썩어. 알았어. 이따 집에 갈 때 챙길게. 일단 그 사람한테 연락은 해봐야겠지? 아휴, 됐어. 뭐하러 연락해. 무슨 용건이 있으니까 사진 보냈겠지. 용건은 무슨 용건이야? 절대 연락하지 마. 괜히 이상한 일에 엮일 수도 있고 누가 나쁜 맘 먹고 사기치는 걸 수도 있잖아. 요즘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데. 엄마 말 듣고 보니 진짜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뉴스만 봐도 상상조차 못한 일들이 매일매일 일어나니까요. 요즘엔 동영상도 조작한다며. 그런데 이거 사진 하나 조작 못해? 절대 연락하지 마. 근데 여기 있는 사람이 우리 가족 맞긴 하잖아. 지금 현재 모습도 아니고 옛날 모습을 어떻게 조작해?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하여간 연락하지 마. 사진 그냥 버려. 이런 거 갖고 있으면 괜히 재수 없으니까. 엄마는 곧바로 사진을 쓰레기통에 버리려 하더군요. 왜 버려? 이따 아빠 오면 보여주려고 했는데. 이딴 걸 뭐하러 아빠까지 보여줘? 나도 기억 안 나는 걸. 네 아빠라고 기억하겠어? 그래도 혹시 모르잖아. 됐다니까. 왜 별것도 아닌 거에 집착을 해? 영 찜찜하면 이따 내가 보여줄 테니까 사진은 여기다 두고 가. 엄마는 조금 이상하다 싶을 만큼 발끈하셨습니다. 하긴 엄마는 매사 과하다 싶을 만큼 겁이 많고 조심성이 많은 분이었어요. 뉴스에서 사건 사고 보면 너희들도 조심해라 늘 전화를 걸어 당부하셨고 건강에 대한 집착도 남달라 몸에 안 좋다는 건 절대 입에 못 대게 하셨죠. 그러다 보니 잔소리도 엄청 심하셨어요. 아휴, 가슴 떨려. 가슴이 왜? 왜긴 왜야. 거지 같은 사진 보고 나니까 기분 나빠져서 그러지. 엄마 붙잡고 사진에 대해 더 얘기했다가는 괜히 더 시끄러워질 것 같아 그냥 당근만 챙겨서 집에 돌아왔는데요. 그날 밤 엄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네 아빠한테도 보여줬는데 모른단다. 사진 찍은 데가 어딘지도 모르고 같이 있는 사람 누군지도 모르겠대. 이거 분명히 조작 맞아.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마. 사진은 내가 찢어버렸으니까 그런 줄 알고. 찜찜하다 싶은 건 초장부터 무시하는 게 상책이 맞죠. 하지만 이번 일은 좀 달랐어요. 엄마 말대로 누군가 저에게 사기치려고 사진을 합성해 보낸 거라 하기엔 여러모로 이상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당신 누구한테 원한 산 적 있어? 나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거야 모르지. 나도 모르게 누군가에게 상처 줬을지도. 하긴 원한이 있어서 해코지 한다 해도 사진 하나 달랑 보내는 건 이상하지. 그 사람한테 내가 한번 연락해 볼까? 당신이 직접 하는 것보다는 내가 연락하는 게 낫잖아. 사실 엄마한테는 무시하겠다 했지만 저는 그 사람에게 연락을 해볼 생각이었거든요.
아, 맞다. 사진 장모님이 버렸다고 했지? 그럼 연락할 방법 없네. 아니야. 나 그 사진 앞뒤로 다 찍어놨어. 그리고 사진 들어있던 봉투도 안 버렸어. 그러니까 내일 연락 한번 해보자. 다음 날 섣불리 전화 걸기가 꺼려져 일단은 문자를 보냈습니다. 혹시 저에게 사진 보내신 분 맞나요? 곧바로 기다렸다는 듯 답장이 오더군요. 잘 받았나 보군요. 이 궁금한 게 많을 텐데 만나서 얘기하고 싶어요. 다짜고짜 만나자니 당황스럽긴 했지만 일단은 침착하려 했었습니다. 저에게 보낸 사진 속에 저희와 계셨던 분이신지요? 네, 맞아요. 지금이라도 그쪽으로 가겠습니다. 만나서 얘기하죠. 당장은 시간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시간 조율해서 다시 연락드릴게요. 그래요. 뭐 기다리겠습니다. 뭔지 모를 이상한 기운이 감돌면서 저도 모르게 손이 떨려왔습니다. 제가 있는 곳으로 오겠다는 것도 이상했고 급하게 서두르는 것도 이상했어요. 일단 만나보지 뭐. 사귀든 뭐든 얘기라도 들어보자. 내가 통화해볼게. 전화번호 줘봐. 그 자리에서 바로 전화를 건 남편은 1분 정도 통화를 하고 끊더군요. 남자야, 여자야? 남자야. 목소리 좋네. 통화 매너도 괜찮고. 당신 혼자 만날 수는 없고 남편이 나도 같이 가겠다고 했어. 일단 우리 편한 대로 하라길래 모레 오후에 만나기로 했거든. 종로에서 보기로 했으니까 당신이 점심시간 맞춰 시내로 나와. 그 사람과 만나기로 약속한 날, 저희도 조금 일찍 도착했는데 상대방 역시 이미 도착해 있더군요. 그쪽에서 저를 먼저 알아보고 아는 척 하더라고요. 하도 어릴 때 봐서 못 알아보면 어찌나 하는데 단박에 알아보겠네. 어릴 때 얼굴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어. 70대쯤 돼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사진 속 그 사람이 맞다면 얼추 그 나이쯤 됐겠다 예상은 했었거든요. 아시겠지만 사진 하나만 달랑 보내고 별다른 설명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저희는 경계심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거야 당연하죠. 이 세상이 워낙 무서우니까. 그치만 내 입장에서는 구구절절 편지 써서 설명하기도 그렇고 이 또 다짜고짜 불쑥 나타나기도 뭐해서 일단 사진만 보낸 겁니다. 보내신 사진 속에 저희 부모님도 계셔서 혹시 사진에 대해 아느냐 여쭤봤어요. 그런데 전혀 모르겠다고 하시거든요. 당연히 그러시겠지. 이 알아도 모른다는 게 맞아. 부모님은 다들 잘 계신가? 표정도 그렇고 한마디 한마디 말에 사연이 많아 보였습니다. 엄청난 비밀을 알고 있는 듯 표정이었죠. 제 장인 장모님은 잘 계셔요. 그러니까 이제 사진 보내신 이유 말씀해 주시죠. 남자는 잠시 말이 없다가 물을 한 모금 마시더군요. 그리고 저를 뚫어지게 바라보며 얘기했습니다. 잘 자라서 결혼까지 하고 이 옆에 듬직한 남편까지 있으니 참 고맙네. 사실은 내가 이 자네의 진짜 아버지야. 진심이든 농담이든 이런 소리 듣고 놀라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게다가 내가 진짜 아빠다 라고 말하는 목소리에 자신감까지 넘쳤거든요. 순간 저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남편도 적잖이 놀란 표정이더군요.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제 아내의 친부시라고요? 믿기 힘들겠지. 아이 그게 당연해. 근데 사실이 그래요. 아이 글쎄요. 이 사람하고 별로 안 닮으신 것 같은데. 아이 닮았다 생각하고 보면 닮았을 거고 안 닮았다 생각하고 보면 안 닮았겠지.
하도 어이없는 얘기라 그다지 크게 충격받지도 않았어요. 핏줄은 어쩔 수 없이 끌린다던데 그런 느낌도 전혀 없었고 제게는 그저 낯선 노인일 뿐이었습니다. 무슨 근거로 그런 말씀하시는지 얘기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아이 동생이 2살 어리지 않나. 그 애도 내 딸인데 내 입장에선 생떼 같은 2딸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린 셈입니다. 얼마나 찾아다녔는지 모를 거야. 자식 잃어버리고 제대로 살아가는 부모 없잖아. 말씀대로라면 지금 제 아버지가 친부가 아니란 말인데. 아버지뿐 아니고 이 어머니도 친모가 아니야. 자네 낳아주신 친모는 따로 있어. 솔직히 저는 친모 얘기가 나올 때부터 이건 아니다, 사기가 맞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일단 만났으니 뭐라고 사기치나 지켜볼 참이었죠. 제 친모가 따로 있다고요? 그분은 누구신데요? 지금 어디 계신데요? 지금은 이 세상에 없지. 오래전에 죽었으니까. 친모는 죽었다. 나는 말에 사기가 맞다 확신했습니다. 아니, 사기보다는 이 사람 제정신 아니구나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저와 제 동생을 어릴 때 잃어버리셨는데. 잃어버린 게 아니야. 이 나한테 말도 없이 데려간 거지. 말도 없이 데려간 사람이 지금 저희 부모님이다 이건가요? 그렇지. 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내 딸들 찾겠다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 연락할 만한 곳에는 다 연락해봤고 이 사람 저 사람 백방으로 찾아다니고 그래도 나는 포기 안 했어. 이 꼭 찾을 거라고 믿었지. 그랬더니 봐. 이렇게 찾았잖아. 왜 그렇게 찾아다니셨는데요? 이 부모가 자식 찾는데 이유가 어딨냐? 내 새끼가 보고 싶은 건 당연하잖아. 살짝 겁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내 친부일까 하는 생각에 겁이 난 건 아니고 느닷없이 나타난 이 사람이 나에게 무슨 해코지를 하면 어쩌나 싶어 겁이 났어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 입장에선 받아들이기 힘든 얘기라는 것도 아실 거예요. 그렇긴 한데 내가 네 아버지인 것도 사실이다. 그동안 처자식도 없이 혼자 나이 들었는데 앞으로는 자주 보고 지내면 좋겠구나. 죄송하지만 저는 어르신 말씀 믿을 수가 없어서요. 또 뵐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내가 어떻게 하면 믿어줄까? 내가 보낸 사진을 보고도 모르겠어. 저기요, 어르신. 저도 그 사진 봤는데요. 그것만 봐서는 믿을 수 없고요. 진짜 이 사람의 아버지가 맞다면 더 명확한 증거를 주셔야죠. 나도 그러고 싶은데 달리 방법이 없어서. 원하시면 친자 확인이라도 하든가요. 저는 괜찮거든요. 친자 확인은 무슨 친자 확인이야? 굳이 돈 쓰면서 그런 걸 왜 해? 다 늙은 내가 이제와 뭐하러 거짓말을 하겠냐고. 친자 확인이라는 말에 발끈하는 모습을 보고 알았습니다. 사기꾼이 맞구나. 나를 어떻게 알고 이런 일을 꾸민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쩌다 재수없게 타켓이 됐구나 싶었어요. 죄송합니다. 저희는 그만 일어날게요. 이렇게 매정하게 나버리지 마라. 내가 하루하루 근근히 살고 있어서 언제 어떻게 갈지 몰라. 나는 그저 죽기 전에 내 딸들이랑 못다한 정 나누며 살고 싶은 것뿐이야. 저는 저희 부모님과 잘 지내고 있거든요. 자라면서 아빠한테 사랑도 많이 받았고 이제는 저희 아빠한테 효도하면서 살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는 연락 안 하셨으면 좋겠네요. 잠깐의 만남이었지만 너무너무 불쾌했습니다. 어쩌다 저런 사람의 타켓이 돼서
이런 거지 같은 소리를 듣게 된 건지 몸소리가 처지더군요. 엄마 말대로 그냥 무시할 걸. 괜히 만났어. 그래도 오늘 안 만났으면 계속 연락하고 찾아왔을지도 몰라. 별 미친노인네를 다 보겠네. 아까 봤지? 친자 확인하자니까 급고 싫다는 거. 아, 짜증나. 나중에 또 찾아오고 그러면 어떡하지? 내가 볼 때는 또 찾아오고도 남을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도 뭔가를 대비해야지. 뭘 어떻게 대비해? 경찰에 신고라도 해? 여차하면 신고도 하고 확실하게 친자 확인도 하고. 무슨 수로 친자 확인을 해? 그때 남편이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더군요. 구겨져 있는 냅킨이었습니다. 아까 일어나면서 내가 우리 마시던 커피잔 치웠잖아. 그 양반이 냅킨에 잔뜩 뭉쳐놨더라고. 얼핏 보니까 코도 좀 푼 것 같고 무엇보다 여기 이쑤시개도 있어. 우리 만나러 오기 전에 어디서 밥 먹고 왔나 봐. 그걸 일부러 챙겨왔단 말이야? 혹시 또 모르잖아. 저 양반이 무슨 이상한 짓 할지. 그렇게 되면 우리 쪽에서 확실히 아니라는 증거를 갖고 있어야지. 당신 대단하다. 나야 뭐 늘 철두철미하지. 남편이 저한테 거짓말하다 들킨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주로 돈이랑 술 문제였는데 그때 냅킨 챙겨 온 걸 보고 알았어요. 머리가 이 정도로 비상하다면 그동안 나한테 안 걸린 거짓말은 엄청나겠구나. 조금 얄밉긴 했지만 그래도 그 순간에는 세상 든든하더라고요. 친자 확인 해봐 마라. 당신 생각은 어때? 크게 수고 드리는 일 아니니까 해보지 뭐. 내가 알아서 할게. 그 후 며칠간 계속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전화벨만 울려도 또 그 사람일까 싶어 가슴이 두근거렸죠. 대체 내가 뭘 어떻게 하고 다니길래 그런 사람이 들러붙는 걸까? 내가 왜 타켓이 됐을까? 그 사진은 진짜 조작된 걸까? 아니면 원본일까? 너무나도 찜찜했어요. 매 순간 어디선가 그 사람이 나를 지켜보고 있을 것 같아 불안하기도 했고, 혹시라도 동생한테 따로 연락하진 않았을지도 궁금했죠. 그나마 동생이 해외에 살고 있는 게 다행이었습니다. 그래도 영 찜찜한 마음에 뉴질랜드 사는 동생에게 연락해 봤는데 다행히 별말은 없더라고요. 그 후 친부라 우기는 남자에게서는 별다른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어쩌다 재수없게 정신 나간 남자를 만났구나 생각하며 점차 마음도 안정됐죠. 그런데 한 열흘쯤 지났을까요? 그 아저씨 혹시 또 연락 온 거 없어? 없어. 혹시나 해서 찔러봤는데 안 먹히니까 일찌감치 포기했나 봐. 또 어디 가서 다른 사람한테 내가 친부요 하고 있겠지.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돈 아쉬우니까 집에 있는 옛날 사진들 들춰보면서 사진 속에 있는 사람들 상대로 사기치는 것 같아. 혹시 알아? 누군가는 진짜 내 아버지구나 싶어서 도와주있지. 근데 말이야, 아마 그 양반 당신 포기 안 할걸? 왜? 당신한테 연락 왔었어? 뭐래 또? 그게 아니고, 이거 봐봐. 남편이 내민 것은 친자 확인, 검사 결과지였습니다. 당신이랑 그 양반이랑 친자 관계래. 99.9%. 순간 시간이 정지되는 느낌이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결과지에 진짜 99%라고 써있더군요. 다시 한번 자세히 보니 알 수 없는 항목들이 쭉 나열돼 있고 모든 항목이 일치였어요. 뭐가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다. 이 사실 목은 붙어 있는 머리카락으로 검사해야 정확하다고 해서 이쑤시개랑 코푼 휴지 갖고 정확한 결과가 나올까 싶었는데
그것만으로도 99%라니. 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네. 믿을 수 없는 결과였지만 무조건 부정할 순 없었습니다. 지금껏 살아온 인생이 한순간에 먼지가 되어 날아가는 듯했어요. 10번이든 100번이든 다시 검사해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순 없는 일이었죠. 다른 업체에 다시 검사 맡기고 싶어도 그러려면 그 양반 다시 만나서 머리카락이라도 달라고 해야 되잖아. 검사가 잘못될 확률은 얼마나 돼? 이게 팩트라고 무조건 믿어야 되는 거야? 그래, 검사 잘못된 거라고 믿자. 그게 마음 편하겠다. 가끔 드라마 같은 데 보면 검사 잘못해서 소송 걸고 그러는 일 있잖아. 그거라고 믿고 무시하자. 혹시라도 그 양반 다시 연락 오면 매몰차게 끊어. 자꾸 연락하면 경찰에 신고한다 그러고. 근데 좀 이상한 게 그 사람이 진짜 내 친구라면 왜 친자검사 하자는 말에 발끈했을까? 그쪽에서 싫다고 할 이유는 없잖아. 그건 그러네. 아유, 됐어. 설령 친부라 해도 뭐 어쩔 거야. 여태 키워주신 어머니 아버지가 있는데. 남편은 무조건 무시하자 했지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당연하죠. 생판 모르는 노인네가 내 아버지라는데 그걸 어떻게 무시하겠어요. 밤을 꼬박 새고 다음 날 친정으로 달려갔습니다. 부모님 모르게 넘어가고 싶었지만 어쩌면 진실을 명백히 밝히는 게 모두를 위해 더 낫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엄마, 그때 그 사진 말이야. 버렸어. 이젠 없어. 알아. 근데 그 사진 보낸 사람 애아빠랑 같이 만났거든. 그 노인 만났다는 얘기에 엄마는 불같이 화를 내셨습니다. 미쳤어? 그런 사기꾼을 뭐하러 만나? 해코지라도 당하면 어쩌려고? 나 혼자 만나지 않고 애아빠랑 같이 만났어. 어떤 할아버지였는데 그 사람이 뭐라는 줄 알아? 자기가 내 아빠래. 미친 소리 하고 있네. 그 말을 믿어? 누가 믿는데? 그냥 그랬다는 거지. 사기꾼이야. 하여간 요즘 별의별 사기가 판친다더니 하다 별 그지 같은 사기를 타보겠네. 혹시 또 연락 오면 절대 받지 마. 아휴, 내가 연락하지 말랬잖아. 근데 왜 만나긴. 미치겠네 진짜. 매사 조심성 많은 엄마가 저에게 화내는 일은 흔했습니다.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늘 잔소리를 달고 사는 분이셨기에 엄마가 화내고 짜증내는 모습은 아주 익숙했죠. 하지만 그날은 많이 다르더군요. 진짜 화가 나서 화내는 게 아닌 일부러 과장되게 화를 내더라고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얘기하면서 냉장고 문을 열었다 닫았다를 반복하는데 그 어떤 물건도 꺼내지 않으셨죠. 분명 무언가를 감추려 하며 지금 이 상황에 대해 매우 당황해하고 있었습니다. 궁금한 게 많았지만 계속 그 얘기를 했다간 엄마가 기절할 것만 같았어요. 그래서 일찍 나와버렸습니다. 사실 엄마 반응 때문에 저도 엄청 혼란스러웠거든요. 그 노인 말대로 부모님이 나랑 동생을 납치라도 한 건지, 만일 그렇다면 그 노인은 왜 나에게 사진을 보냈을까? 나를 찾을 정도면 엄마 아빠도 찾을 수 있었을 텐데, 이제라도 경찰에 신고하는 게 맞지 않나? 아무리 생각해도 퍼즐은 맞춰지지 않았습니다. 드라마에서나 보던 출생의 비밀, 그게 제 얘기가 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죠. 집에 가기 위해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려다 편의점에 들려 생수 한 병 사야겠다 싶어 1층에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아는 분을 만나게 됐어요. 아파트 상가에서 부동산 하시는 엄마 친구분이셨는데요. 아이고, 친정에 왔다 가나 봐. 네, 안녕하셨어요? 안 그래도 지금 엄마 만나러 가는 길이야. 3단지까지 내놓겠다길래 무슨 일 있나 걱정돼서.
네? 3단지를 내놓다니요? 엄마가 이 집 내놨잖아. 하루 이틀 산 집도 아니고 처음 분양할 때부터 살았던 집인데 갑자기 왜 파나 했는데 3단지 집까지 팔고 싶다던데? 집에 혹시 무슨 일이 있어? 친정집은 제가 중학교 때부터 살았던 집입니다. 그리고 같은 아파트 옆 단지에 엄마 명의로 자그마한 아파트 한 채가 더 있는데 전세를 준 상태거든요. 그동안 엄마가 늘 얘기하길 나중에 이 집 담보로 이빠이 대출 받아서 엄마 아빠가 다 쓰고 죽을 거야. 대신 3단지는 니들이 알아서 나눠 가져. 그런데 갑자기 집을 다 팔겠다니 정신이 아찔하더라고요. 그냥 내놓은 것도 아니고 큰 매로 내놨어. 손해보고 팔아도 되니까 빨리 팔리게만 해달라던데? 그래서 갑자기 걱정되더라고.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있나 싶어서. 저 아주머니 부탁이 있는데 엄마가 집 내놓으신 거 저한테는 얘기 안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저 만난 거 모른 척 해주시면 좋겠어요. 부탁 좀 드릴게요. 평소 엄마는 저에게 하나부터 열까지 다 얘기하셨습니다. 오늘은 뭐 했고, 뭘 먹었으며, 누구랑 무슨 얘기를 나눴는지 미주알 고주알 다 얘기하는 편이라 가끔씩은 수학이 들고 있기 힘들어서 바쁜 일 생겼다며 전화를 끊은 적도 있거든요. 그렇게 사소한 것까지 다 얘기하는 사람이 살고 있는 집 판다는 얘기를 안 한다는 건 있을 수 없었죠. 다시 말해, 딸인 저에겐 그 사실을 일부러 숨긴다는 뜻이었습니다.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와 차에 앉아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대체 집을 왜 팔까? 설마 도망가는 걸까? 아니요. 단순히 도망가는 거면 전세 내준 집까지 팔 이유는 없는데, 그렇다면 결국 돈이 필요하단 거고, 딱히 먹고 살 돈이 아쉬운 상태가 아닌데, 집까지 팔아야 될 만큼 큰 돈이 필요한 걸까? 대체 왜? 아무리 생각해도 뚜렷한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말 미치겠더군요. 아무래도 이 상황은 그 노인네와 무관하지 않아 보였습니다. 이쯤 되니 부모님도 그 노인네도 아무도 믿을 수 없었죠. 이쪽 저쪽 모두 저에게 뭔가를 숨기는 게 분명했습니다. 당신 친부라는 사람 내가 한번 다시 만나볼까? 아니야, 그건 싫어. 그렇다고 장모님한테 물어봤자 얘기 안 해주실 거잖아. 당연히 그러겠지. 그러고 보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네. 내가 진짜 미치겠는 게 뭔 줄 알아? 엄마 아버지가 나한테 말도 못하고 두 분이서만 끙끙 앓고 있다는 거야.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 예를 들어 그 사람 말대로 우리 부모님이 나랑 내 동생 납치해서 키운 거라면 그래도 괜찮다. 소갈이 하지 마시라. 어떻게든 마음 편하게 해드리고 싶은데 뭐가 뭔지 알아야 얘기를 하지. 방법이 없잖아, 방법이. 아주 없진 않아. 어떻게 된 일인지 꼭 알아야겠다면 돈 좀 써서 알아보지 뭐. 돈을 쓴다고? 어떻게? 사람 써야지 뭐. 내가 한번 알아볼게. 솔직히 나도 답답하다. 언제까지 이렇게 찜찜한 마음으로 살 순 없잖아. 우리끼리만 알고 끝까지 비밀 지킨다 해도 일단은 진실이 뭔지 알아보자. 돈도 좀 들고 시간도 걸릴 거야. 그래도 한번 알아보지 뭐. 그날 제가 만났던 노인은 생색이 매우 추레했습니다. 얼마 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 두 딸을 데려갔고 아내는 일찍 죽었으며 그 후 평생 두 딸을 찾아 헤맸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사실이라면 엄청 고생했을 게 뻔하죠. 마음 고생뿐 아니라 몸도 고생했을 겁니다. 만일 정말 나의 친부가 맞다면 앞으로 나는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 나와 내 동생의 친아버지라는데 지금처럼 남남으로 살았으니 앞으로도 모른 척하고 살자 할 순 없잖아요. 또 지금 부모님이 우리를 납치해 키운 게 맞다면 왜 납치했냐고
돈이 필요해서 그런 거냐고 이제와 따질 수도 없었어요. 설령 저희를 학대하며 키우셨다면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늘 다정했고 손찌검 한 번 하신 적 없는 분이었거든요. 저나 제 동생이 아플 때마다 정성껏 돌봐주셨고 끼니 한 번 굶기지 않으셨으며 저는 대학교, 동생은 대학원까지 공부시키셨습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납치됐다는 사실이 온 세상에 알려진다 해도 절대로 외면하거나 비난할 수 없는 분들이었어요. 친정을 다녀온 후로 엄마는 제게 부쩍 더 많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는 되도록 이 모든 사실을 모른 척하고 싶어서 전혀 아무 일 없다는 듯 전화를 받았죠. 엄마, 왜? 뭐해? 별일 없어? 아무 일도 없어. 무슨 일 있었으면 진작에 말했겠지. 엄마 아버지는 별일 없어? 응, 없어. 우리도 괜찮아. 평소 같으면 전화 받자마자 뭐 먹었냐부터 시작해 한참 아버지 흉도 보고 동네 아줌마들 욕도 했을 텐데 그저 별일 없냐는 말이 전부였어요. 저도 미칠 듯이 답답했습니다. 집은 팔렸는지, 팔렸다면 어디로 이사 갈 건지 너무너무 묻고 싶었지만 꼭 참았어요. 며칠 후 잠깐이라도 속 시끄러운 일을 잊고 싶어서 딸 아이 방을 싹 뒤집어 다시 정리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남편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잠깐 나올 수 있어? 왜? 내가 알아보겠다고 한 거 있잖아. 의뢰한 업체에서 연락 왔어. 이따 저녁에 만나기로 했는데 당신도 같이 얘기 들어야 할 것 같아서. 가슴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어떤 얘기를 듣게 될까 궁금함보다는 겁부터 나더군요. 하지만 아무리 겁이 난다 해도 반드시 들어야 될 얘기였습니다. 이 양반, 최근에 출소했던데요. 아주 최근은 아니고 정확히 9개월 전에. 출소요? 그러니까 교도소에 있었던 얘기네요. 네, 보니까 전과가 많아요. 아주 화려합니다. 화려하고 많다고요? 주로 어떤? 최근에 살다 나온 건 폭행이고요. 사기도 있고 도박도 있고 이런 것들이야 굳이 교도소까지 안 가도 합의하거나 변호사만 잘 써도 되는 것들인데 이 번번이 교도소 들어간 게 이상하길래 찾아보니까 오래전에 살인을 했더라고요. 네? 이 살인이요? 게다가 피해자가 자기 부인이에요. 쉽게 말해 마누라를 죽인 거지. 안 그래도 본인이 그러더라고요. 아내가 오래전에 세상을 떴다고. 그런데 자기가 그런 거다. 지금은 변두리 모텔에 살아요. 모텔 사장한테 물어보니까 장기 투숙 중이래요. 그때 살인죄로 감옥 간 후에는 밖에서 산 날보다 교도소에서 산 날이 더 많아요.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는 안 알아보셨나요? 알아봤는데 특별한 건 없어요. 부모님은 오래전에 돌아가셨고 위로 오빠가 둘이 있는데 그분들도 다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현재는 여동생 한 분만 계세요. 천안에 사시더라고요. 천안에 계신 분 연락처나 주소 좀 알 수 있을까요? 아, 거기까지는 알아보지 않았는데 그 정도는 쉽게 알 수 있으니까 내일 중으로 알려드릴게요. 남편과 함께 집으로 오는데 미친 듯이 눈물이 쏟아지더군요. 너무너무 끔찍했습니다. 나의 친부라는 사람이 살인자라니. 그것도 자기 아내를. 그리고 진짜 어쩌면 나의 친모일지도 모르는 사람인데 평생 딸들을 찾아다녔다고? 평생 교도소에 있었으면서 무슨 수로 찾아? 그 사람이 진짜 내 친부가 맞을까? 나 너무 소름 끼쳐. 친부든 아니든 앞으로 안 보고 살면 돼. 그러니까 울지 마. 내가 얼씬도 못하게 할 거야. 단지 돈이 필요해서 나한테 접근한 사람이면 좋겠어.
그냥 순순하게 사기나 칠 생각으로 그런 거면 얼마나 좋을까. 그게 아니고 진짜 내 친부라면 나 이제 어떡해? 친부라고 해도 당신 아버지 아니야. 낳기만 했다고 다 아버지인가 보. 밤새 울었습니다. 진짜 한숨도 못 자겠더라고요. 그 노인네가 불쑥 집에 올 것만 같고 내 딸아이 학교에 찾아갈 것 같고 뉴질랜드에 있는 동생한테도 갈 것 같았습니다. 뜬 눈으로 밤을 샌 다음 날 천안에 있다는 분의 주소를 받게 됐어요. 아직 맞춰야 할 퍼즐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함께 그분을 만나러 천안으로 향했죠. 누구라고? 천안까지 어떻게 오게 됐는지 길게 설명하기보다는 사진을 보여주는 게 빠르겠다 싶어 전화기에 찍어둔 사진을 보여드렸습니다. 혹시 이 사진에 계신 분 아실까요? 내 언니인데 여기 이 아이가 저거든요. 옆에는 제 동생이고요. 제 말이 떨어지자마자 그분은 숨을 길게 쉬셨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어떻게 나를 찾았어? 세상에 어디선가 잘 살겠지 생각만 했는데. 사진 속 이분이 언니분이 맞나요? 맞아. 근데 죽었어. 불쌍한 우리 언니. 근데 이 사람이 누군지는 알고 온 거야? 이분이 누구신데요? 엄마잖아. 그쪽 낳아준 엄마. 설마 했는데 그 설마가 사실이라니. 하지만 확신할 순 없었습니다. 저는 사진 속 저희 부모님에 대해 물었어요. 그럼 옆에 계신 이분들은요? 이분들은 누군데요? 혹시 이분들하고 같이 살아요? 네, 저희 친정어머니 아버지세요. 그래, 그랬구나. 고마워라. 잘 키워주셨네. 어디까지 알아보고 날 찾아온 건지 모르겠지만 여기까지 왔을 땐 뭔가 알고 싶어서 온 걸 테니 다 얘기할게요. 그분은 한참 동안 저를 애틋하게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얘기를 꺼내셨죠. 우리 언니가 얼마나 맞고 산지 몰라. 형부라는 인간이 허구한 날 때렸어. 하다못해 자네를 가졌을 때도 때려서 애가 정상으로 태어난 게 신기하다고 했으니까. 사진 속에 있는 이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맞아, 이 인간. 솔직히 인간도 아니야. 악마야, 악마. 그때 나도 이 인간 무서워서 언니네 집에 가는 것도 눈치 보였는데 그때 죽을 각오하고 우리 언니 데려오지 못한 게 내 평생 한이야. 그랬으면 안 죽었을 텐데. 사실 저는 아무 기억도 없거든요. 그럴 거야. 너무 어렸으니까. 하여간 남편 노릇도 제대로 못하는 인간이 의처증까지 있었어. 그래서 둘째가 졌을 때 자기 새끼 아니라고 얼마나 난리쳤는지 몰라. 우리 집에 와서 우리 엄마한테 딸내미 바람나서 다른 놈 애가 졌다고 소리소리치고 그랬으니까. 제 동생 말씀하시는 거죠? 어, 그래도 어떻게 둘째를 낳긴 했는데 그때부터 미쳐서 날뛰더라고. 아무리 봐도 자기 안 닮았다. 어떤 놈 새끼냐 하면서 난리도 아니었지. 그 무렵에 언니가 그러더라고. 자기 맞는 거 애들 보여주기 싫다고. 그때마다 동네 아는 사람네 집에 애들 보내는데 조금이라도 이상한 낌새 보이면 그 집 여자가 먼저 와서 애들을 데리고 갔대. 신혼부부였는데 참 좋은 사람들이라고. 그분들이 이 사람 부모님이군요. 응. 그날 제일 먼저 우리 집에 연락한 사람들도 그 집 여자였어. 오밤중에 집으로 전화가 와서 내가 받았는데 빨리 와달라고 언니한테 큰일 생겼다고. 그래서 오빠들 불러서 다 같이 달려갔는데. 왜 그랬을까요? 얘기를 듣고 있자니 가슴이 막 울렁거리고
뜨거운 무언가가 꿈틀대고 하염없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사람을 어떻게 두들겨 팬 건지 부엌 아궁이 옆에 쓰러져 있더라고. 내가 얼마나 흔들어서 깨웠는지 몰라. 근데 안 일어나. 몸이 축 늘어져서는 그렇게 결국 못 일어났어. 그때 형부되는 분은 뭐하고 계셨는데요? 지도 놀랬겠지. 죽일 듯이 패면서도 설마 죽겠냐 했을 거야. 근데 진짜 죽은 거지. 곧바로 경찰이 와서 데리고 가더라고. 울고 있는 저를 보며 남편은 제 어깨를 힘껏 감싸 안아주었습니다. 남편도 목이 메이던지 목소리가 많이 떨리더군요. 그럼 아이들은? 그때 데려왔어야 되는데 우리 집이 워낙 가난했어. 데려와봤자 제대로 못 먹이게 뻔하다고 오빠들이랑 엄마가 고아원에 보내자고 했는데 여기 이분들이 자기들이 데려가 키우겠다는 거야. 아예 생판 모르는 사람들이었으면 안 보냈지. 근데 언니가 했던 말도 있고 무엇보다 애들이 그 집 부부를 엄청 좋아하더라고. 그 집 여자가 나 붙잡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애들 제발 고아원에 보내지 말라고. 자기가 잘 키울 수 있다고. 그러면서 언제든지 애들 크는 거 보러 오래. 혹시라도 마음에 안 들면 그때 데리고 가라고. 큰애는 그 집 남자 등에 엎혀서 잠들어 있고 작은 애는 그 집 여자 품에 폭 안겨서 콩갈 젖꼭지 빨고 있고 그 모습 보니까 차마 애들 달란 말이 안 나오더라. 그래서 그 후로 아이들 보러 가셨어요? 4~5번 갔었어. 그런데 너무 잘 지내는 거야. 우리 언니가 질투날 만큼 엄마 아빠 하면서 잘 먹고 잘 놀고. 그리고 난 천안으로 시집을 온 거지. 늘 마음에 걸렸지만 그래도 믿었어. 그분들이 잘 키웠을 거다. 둘 다 잘 컸을 거다. 그런데 내 생각이 맞았네. 이렇게나 잘 컸어. 벌써 결혼도 하고. 저희 아이도 낳았습니다. 되게 예쁜 딸아이. 벌써 초등학교 2학년이에요. 그래, 그래 고마워라. 저는 정신없이 우느라 이후 아무 생각도 나질 않습니다. 남편 말로는 제 이모 되는 분도 제 손을 잡고 한참을 우셨다고 하네요. 그렇게 퍼즐은 하나둘 맞춰져 갔습니다. 저는 부모님과 저 사이에 어떠한 비밀도 갖고 싶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조심스럽게 우리끼리만 알고 있자 했지만 풀어야 될 건 풀고 부모님께 걱정거리나 고민거리가 있다면 어떻게든 제가 해결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동안 제가 알게 된 사실을 부모님께 다 털어놨습니다. 엄마, 아빠, 그동안 많이 힘들었겠다. 그치? 끝까지 모른 채 살게 해주고 싶었는데 어쩌다 그걸 다 알게 됐냐. 그 아픈 얘기 알아서 뭐 좋을 게 있다고. 만나지 말라고 했잖아. 그냥 무시하고 살라고 했잖아. 너는 왜 이렇게 엄마 말을 안 들어? 엄마는 가슴을 부여잡으며 우셨고 아빠는 차마 제 눈을 쳐다보지도 못하셨어요. 죄인은 따로 있는데 괜히 저희 부모님이 죄인이 된 듯해서 또 한 번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그래봤자 달라질 건 하나 없다. 누가 뭐래도 너희는 내 딸이고 우리 가족이야. 법적으로도 문제될 거 하나 없다. 알아요, 아빠. 누가 아빠 딸 아니래? 사기꾼. 그 인간 진짜 사기꾼이야. 아니, 협박꾼이야. 협박꾼이요? 아이, 그 사람이 협박 같은 거 했어요? 제가 남편과 함께 이리저리 알아보는 동안 제 친부라는 작자가 저희 부모님을 찾아왔더라고요. 우리가 먼저 그 사람을 찾아야 되나 하던 중에 그쪽에서 먼저 연락이 왔더라. 그래서 만났지.
만나서 뭐래요? 애들 괴롭히지 말라고 했더니 돈을 달래. 자기 먹고 살게 막막하다고. 살 집도 구해주고 돈도 주면 조용히 물러나겠다고. 그래서 이 집을 내놓은 거야? 그 사람 돈 내주려고? 그럼 어떡해? 내 새끼 살려야 되는데 어떤 부모가 내 새끼 피 마르는 걸 보냐? 미쳤어. 이 집이 어떤 집인데? 한두 푼 준다고 떨어져 나갈 것 같지도 않고 우리 딴에는 이 집 팔아서라도 입 다물게 하는 수밖에 없었다. 눈이 돌아갈 만큼 화가 난다는 게 뭔지 몰랐는데 그때 여실히 알게 됐어요. 그 노인네가 눈앞에 있으면 당장이라도 목을 조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팔렸어요? 설마 아직 아니죠? 내일 계약금 보내기로 했어. 아, 다행이다. 거기 부동산 어디예요? 지금 당장 전화해서 안 판다고 할게요. 하늘이 도운 걸까요? 다행히 부모님 집은 지킬 수 있었습니다. 눈알이 돌아갈 정도로 화가 나기도 했지만 한편으론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내 부모님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확실히 각인되는 순간이었어요. 나와 내 동생 키워주고 지켜줘서 고맙다는 말이 입안에서 한참 맴돌았지만 이를 악물고 끝까지 참았습니다. 이제 와서 고맙다고 말하면 그게 더 섭섭하게 들릴 수도 있으니까요. 왜냐하면 두 분은 누가 뭐래도 내 엄마 아빠거든요. 그 사람 또 연락 오면 돈이고 뭐고 아무것도 못 준다고 해. 나한테 연락하겠다고 하면 그러라고 하고. 네, 절대 휘둘리지 마세요. 이제 뭐 숨길 것도 없고 그 사람한테 쩔쩔맬 이유 없잖아요. 앞으로는 내가 상대할 거야. 여태 엄마 아빠가 나 지키려고 했는데 이젠 내가 지킬게요.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참았던 울음은 친정집을 나오면서 터뜨렸습니다. 감사, 감동, 그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부모님의 큰 마음을 알게 됐으니까요. 그동안 살 얼음판을 걷듯 조마조마 아슬아슬했던 마음은 완벽하게 안정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 노인네는 왜 친자 확인을 거절했을까? 그걸 풀기 위해서라도 나의 친부이자 나의 친모를 죽인 그 사람을 만나야 했습니다. 여긴 어떻게 알고 왔냐? 그가 기거준이라는 모텔을 직접 찾아갔습니다. 미리 찾아간다 말하면 그 사이 또 머리를 굴릴 것 같아 조금의 여지도 주고 싶지 않아 불쑥 찾아갔죠. 오래전에 헤어진 딸도 찾아오셨는데 저라고 못 찾아오겠어요? 아, 이제 내가 네 애비라는 걸 인정하는 거냐? 글쎄요. 인정해드릴까요? 당연히 인정해야지. 그래야 먼저 세상 뜬 네 엄마도 기뻐할 거고. 글쎄요. 과연 기뻐하실까요? 그게 무슨 소리냐? 참 뻔뻔했습니다. 최대한 침착하게 대하려 했는데 어쩔 수 없이 손이 떨렸어요. 그래도 주먹을 꽉 쥐고 물었습니다. 엄마, 왜 죽였어요? 뭐? 아니 뭐라고? 엄마 죽이고 감옥까지 갔었다면서요. 엄마가 뭘 잘못했는데 그랬어요? 애써 온화하고 불쌍해 보이려 했던 표정이 순식간에 바뀌더군요. 전형적인 악인의 눈빛이었습니다. 네가 뭔가 많이 준비해 온 것 같은데 죽일만 해서 죽인 거야. 이 그녀는 죽어도 싸. 다만년 여기저기 틈만 나는 서방지라고 다녔거든. 지 서방을 놔두고 다른 놈하고 붙어 먹었다고. 그래서 너도 낳고 네 동생도 낳고. 방금 전까지 제 아버지라면서요. 근데 이제는 아니네요. 치엠이 닮아서 영악하네. 그래, 너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아 덕 좀 보려고 했다. 그래도 내 마누라가 낳은 자식인데 이 그 정도 필부터 먹어도 되잖아. 그래서 제 친아버지는 누군데요?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네 애미가 누굴 꼬셨는지 내가 알 턱이 있냐? 그래요? 저는 아는데요. 누군데? 아, 혹시 지금 네 애비냐? 맞지? 내 그럴 줄 알았다, 이 쥐기리야. 끝까지 내 친모를 욕하는 그 노인네 앞에 친자 확인 결과서를 내밀었습니다. 그거 보세요. 거기에 제 아버지가 누군지 써 있으니까. 친부라는 사람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악마더군요. 자기 딸이 눈앞에 있는데도 애써 부정하더라고요. 아니야. 아, 이거 뭔가 잘못된 거야. 그년 바람난 거 내가 모를 줄 알고. 너 이거 뭐냐? 어디서 울투리 종이 쪼가리를 들고 와서 나를 엿먹이려고 해. 우리 엄마 아빠한테 가서 돈 달라고 했다면서요? 무슨 자격으로 그딴 소리래요? 내 아버지도 아니라면서. 분명히 말하는데 이 시간 이후로 나나 내 동생, 내 부모 앞에도 얼씬도 하지 말아요. 그랬다간 다시 교도소 들어가게 할 거니까. 돈 한 푼 없는 모텔살이가 나은지 아니면 밥이라도 주는 교도소살이가 나은지 잘 생각해보고 판단하세요. 독한 년, 몇십 년 만에 만난 애비한테 그게 할 소리냐? 몇십 년 만에 만난 딸내미한테 참 좋은 꼴 보여주네요. 당신은 나한테 그 어떤 권리도 없어. 난 법적으로도 당신 딸이 아니니까. 길바닥에 굶어 죽어간다고 해도 나한테는 전혀 책임 없거든? 그러니까 남은 인생 반성하면서 살든지 아니면 다른 데 가서 또 사기를 치든지 당신 마음대로 살아. 죽을 때까지 다시 만날 일은 없을 거니까. 계속 대화하다가는 진짜 목이라도 조를 것 같아 서둘러 일어났습니다. 나의 친부라지만 그 어떤 동정도 그 어떤 애틋함도 하물며 핏줄 당김도 없었어요. 빨리 내 가족 품으로 가고 싶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죠. 갈 때 가더라도 이 돈 몇 푼 주고 가라. 하이 그래도 부녀지간인데 네 애비 끼니 굶으면 좋겠냐? 네, 그랬으면 좋겠어요. 제대로 굶어봐야 정신 차릴 테니까요. 그래도 아직 사지 멀쩡한 것 같은데 어디 가서 막일이라도 하면 밥값 정도는 벌겠죠. 그마저도 싫으면 그냥 굶어 죽던가요. 혹시라도 눈물이 나면 어쩌나 걱정했습니다. 그 인간 앞에서 약한 모습 보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묘하게도 눈물은커녕 매우 후련한 기분이 들면서 긴 한숨이 났습니다. 집에 오는 길에 천안에 계신 이모에게 연락을 드렸어요. 엊그제 너희 엄마가 전화했더라. 한참을 전화기 붙들고 울었어. 조만간 엄마 아빠 모시고 천안에 내려가 뵐게요. 그럼 고맙지. 내가 먼저 찾아뵙고 인사드려야 되는데 무릎이 시원치 않아서 움직일 수가 없구나. 미안하다. 아니에요, 이모. 저희가 내려갈게요. 그리고 뭐 하나 여쭤봐도 돼요? 그래. 뭐? 그때 돌아가신 엄마 어디에 모셨는지 알고 싶어요. 늦었지만 인사드리고 싶어서요. 사실 그건 저희 부모님이 더 궁금해 하셨습니다. 이제라도 모든 걸 알게 됐으니 다 같이 인사 가자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워낙 없던 시절이라 묻어줄 땅도 없었고 그래서 강에 뿌렸어. 미안하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인데 제 친엄마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얼굴도 기억 안 나고 그저 빛바랜 사진 속에만 있는 사람. 일단은 조만간 엄마의 위패를 절에 모시려고 합니다. 이제라도 제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딸 노릇이니까요. 엄마는 하늘에서 지금 제 모습을 보며 만족해 하실까요? 늘 지켜보셨고 지금도 지켜보실 거야. 남편의 말이 맞겠죠. 지금 이 순간에도 제 곁에 계실 거라 믿고 싶어요. 만일 그랬다면 엄마, 나 행복하게 살게 해줘서 고마워요.
영영 엄마의 존재 모르고 살 뻔했지만 이제라도 알게 돼서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요. 앞으로도 우리 엄마 아빠, 그리고 내 동생, 내 남편, 그리고 내 딸, 지금처럼 늘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좋은 기운 많이 전달해 주세요. 엄마 보기에 늘 자랑스러운 딸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진심으로 고맙고 한없이 사랑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